수천억 원을 들인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이 미완성인 상태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의 교육 정책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수의 통학버스 지원과 중학교 재배치의 현 주소를 살펴봤습니다. 전라남도가 염전 근로자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 환경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전남의 땅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면적의 14.7%에 이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된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를 둘러싼 주민들의 항의로 분양이 늦어지면서 진도군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서남의 해양관광 물류 거점항으로 개발 예정이었던 진도항.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1년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을 승인하면서 모두 1,952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진도군은 당시 국민해양안전관과 복합항만배후단지, 연안 여객선 터미널 등을 갖춘 복합해양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진도와 제주로 오가는 여객선 한 척만 있을 뿐 배후지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전원주택 단지 등이 분양될 예정이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이렇게 텅 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배후지 조성에 발목을 잡은 건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문제입니다. 진도항과 서망항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한 처리장이 주민들의 항의로 처리장을 이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지연됐고 결국 배후단지 분양 일정까지 줄줄이 밀렸습니다. 주민들은 진도군이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장을 마을 인근에 조성했다며 이전 요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합정 군수가 저 하수종말 처리장을 짓을 때 동네 주민 설명회도 없이 막무가내 짓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악취에다 소음에다 불악산들은 엄청 피해를 보고 있어. 진도군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장을 이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국민해양안전관 인근으로 새 부지를 검토 중이며 분양 지연을 막기 위해 하수종말 처리장 건립 계획을 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고 그 오수 처리장의 건설 계획을 공고문에 올려서 준공 시기에 맞춰서 건립을 할 수 있게 투자할 수 있게 선투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 해양관광 거점항으로 기대를 모았던 진도항 배후지 사업. 하수 처리장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가운데 진도군이 새로운 이전 방안을 내놓으면서 멈춰있던 분양 계획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도가 염전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최종 보고회를 열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남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염전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을 만들기 위해 전남 49개 염전의 근로자와 고용주 12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염전 근로 이력과 유입 경로, 근로 환경, 주거와 임금 체불,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천일염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고 근로 환경 인증제 도입, 공공임대형 염전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남의 토지 면적이 전국에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와 주택 보유 통계를 살펴보면 전남의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3,940만 1,000제곱미터로 1년 전보다 0.2% 증가했고 4,965만 1,000제곱미터인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2조 5,430억 원 규모로 1년 전보다 0.2% 해당하는 21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14.7% 규모에 해당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기업에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기업 5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체감 경기를 살펴보면 11월 기업 심리 지수는 한 달 전보다 1.9포인트 상승한 80.3으로 나타났고 다음 달 전망은 79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업 기업 심리 지수는 지난 5월 93.8까지 올랐다가 6월 81.6, 7월 79.1, 10월 78.4로 연이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 이유는 내수 부진이 가장 많았고 경쟁 심화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 심리 지수는 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인 것을 뜻합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전남 교육 정책에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학버스 지원 사업은 졸속 추진 논란이 불거졌고 중학교 재배치는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전남교육청 학생통학지원 조례안을 기반으로 추진된 학생통학지원 사업. 그동안 군단위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통학버스 임대료 지원을 시단위 지역 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전남교육청이 목포와 여수 등 5곳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육청은 재원 마련과 분담률 조정 등 각 지자체와의 협의가 지연됐다며 우선 조율된 여수에서 12월 둘째 주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겨울방학을 고려하면 실제 시범 운영 기간은 약 2주로 예상되면서 해당 기간 충분한 개선점이 발견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머지 4곳의 경우 이를 위한 사업비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교육청이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각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의가 교육청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또 다른 교육 현안으로는 여수 지역 중학교 재배치가 있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 학급을 해결하기 위해 중학교 학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학교 3곳이 이설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최근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후보 학교인 여수 아리울 중학교의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주민 의견 수렴이 무산된 겁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아리울 중학교의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해 이설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옮길 경우 해당 부지에 이색 도서관을 신설해 원도심 공동화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반대를 주장하는 소상공인 등 주민들이 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사업 추진보다 주민협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이설 후보인 여수중, 충덕중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이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교육청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2025 정책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양측은 정책협의를 통해 저경력 교사 처우 개선과 현장 체험학습 업무 경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45개 의제에 합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학교 중심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교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 2부는 현금 영수증 공전자 기록을 위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순천시 전직 공무원과 전현직 공무직 직원 7명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 유예를 판결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영장 이용객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금액 수천만 원어치를 본인과 가족 명의로 발행해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지만 취득 이익이 크지 않고 환수 조치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유예가 확정되면 현직 직원은 당연 퇴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재석 255명 가운데 찬성 245표로 가결된 법안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국무총리 소속 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 철강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저탄소 철강 인증제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권향엽 의원은 미국 관세 폭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인 국내 철강 산업에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남 무안의 한 해조류 가공 공장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28일 오전 11시 10분쯤 무안군 일로읍의 한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50여 분 만에 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목포 사막도의 한 조선소 인근 선박에서 80대 남성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28일 오전 11시 20분쯤 산정동의 한 조선소 인근 선박에서 추락해 동료 작업자인 60대 B씨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선박 건조 점검을 하던 중 선박 사이를 오가다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의 대표 쌀 품종인 새청무 쌀 2만 톤을 GS 리테일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와 GS 리테일은 28일 전남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새청무 쌀을 활용한 신선식품 개발에서 판매까지 공동 대응하고 쌀 소비 촉진과 홍보 지원, 새청무의 안정적인 공급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GS 리테일은 새청무 쌀을 활용해 전국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삼각김밥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겨울철 강풍과 폭설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재해 예방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3주 동안 22개 시군 농업시설 440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닐하우스 골조와 배수로, 난방, 전기시설 등 재해에 취약한 부분을 집중 확인하고 현장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내년 3월까지 비상상황 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농업인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겨울철 망우러기 월동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논 깊이 가리와 논 말리기 작업을 집중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월동 작물 재배와 겨울철 논 깊이 가리를 통해 망우러기 개체수를 줄이는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망우러기는 겨울철 물이 없거나 영하의 기온에 노출되면 죽는 특성이 있어 논을 말리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점 추진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해남과 여감, 진도 등 서남부 10개 시군 15,943헥타르가 대상입니다. 목포대학교 창업혁신센터가 전남 서남권의 창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창업혁신센터는 28일 남학캠퍼스에서 2025 메이크업 페스티벌을 열고 지역 창업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전 선포에 이어 작품 전시와 플리마켓, 체험존 등을 구성해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혁신센터는 시상식에서 혁신 창업과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46팀을 선정해 상을 전달했습니다. 목포시가 목포시 의료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재공고에 나섰습니다. 목포시 의료원장은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급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했거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방의료원장 3년 이상 근무, 병원 경영 또는 경영 분야 전문가로 탁월한 실적을 갖춰야 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